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 대한민국 경제 영토의 확장 FTA입니다. 비행기도 날아가고 배도 있네요. 자, 건물이 있는 도시들이 서로 연결되고 있는데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캡처한 모습입니다. 자, 요즘 세계화되면서 특히 우리나라처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는 관세 제도가 상당히 또 중요하겠죠. 자, 오늘 수능 특강 비문학 지문인데요. 자, 사회 경제 분야의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 조치와 비관세 조치입니다. 요즘 현실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자, 사드 배치 문제로 국제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지요. 자, 앞에서 배운 세력 균형 이론을 통해서 약소국의 현실을 알 수 있었고요. 자, 그것과 연결된 문제지요. 자, 사드 배치 문제로 정치적 결정이 사회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다시 국제 관계의 문제로 연결되어 중국과 우리나라의 문제로 이어지고요. 자, 경제적 보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세계화되면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자, 그 방법으로 관세 조치와 비관세 조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 관세 조치와 비관세 조치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무역과 시장 개방이 크게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들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대표적이죠. 자, 특히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거대 다국적 기업의 위협이 커지면서 최근 들어서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진 것하고 다국적 기업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죠. 이것이 바로 국내 산업을 위협하고 있죠. 그래서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계 각국의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자, 일반적으로 정부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조치들은 관세 조치와 비관세 조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관세 조치는 세금을 매기는 거고요. 비관세 조치는 다른 방법이죠. 요즘 아마 중국이 사드 보복 문제, 사드 때문에 우리나라에 보복하는 그런 행위들은 주로 비관세 조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나누어는 분류하여 볼 수 있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자,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조치. 자, 관세 조치와 비관세 조치가 있다라고 대략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앞으로 이어질 내용은 관세 조치는 어떤 것이 있고 비관세 조치는 어떤 것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자, 자유무역과 시장 개발이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들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조치로 관세 조치와 비관세 조치가 있습니다. 자, 관세 조치는 국경을 통과하는 저하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인 관세를 조절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자, 관세 조치, 요 관람 안에는 조세의 뜻이고요. 자, 이 전체는 요 국경을 통과하는 저하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 자, 이게 바로 조세의 뜻이고요. 이 전체는 관세 조치의 뜻이 됩니다. 자,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그 수입품이 관세만큼 가격이 인상되죠. 그러면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에 비해서 가격 경쟁이 낮아져서 수입을 하는 것보다 국내 생이 낫다. 수입이 억제됩니다. 자, 반면에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 가격 경쟁력이 상승하게 되면 국내 제품은 어떻습니까? 수입 보면 같은 100원 100원인데 관세를 10원에 붙으면 110원이 되죠. 자, 그러니까 국내에 생산된 제품은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는 거죠. 110원이고 100원이니까요. 그 결과적으로 국내 산업이고는 보호되겠죠. 자, 관세 조치의 과정을 쭉 풀어 설명하고 있고요. 자, 관세 조치를 통한 국내 산업
보호입니다. 자, 관세 조치는 국경을 통과하는 재화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인 관세를 조절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단순히는 이런데 또 사실대로 다 이런 이론대로 되는 것은 아니죠. 자, 그럼 관세 조치는 같은 수입품이라도 수입품의 종류, 가격, 수량에 따라 관세 부과 방법을 선택적으로 사용한다. 모든 제품을 똑같은 방법으로 부과하는 건 아니죠. 결국은 관세 수입을 늘려 궁극적으로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 관세 수입을 늘리면은 국내 산업 경쟁력이 높아지죠. 수입 상품이 가격이 올라가니까요. 자, 관세 수입은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여 거두어들이는 금액입니다. 자, 관세 수입 증가는 자, 국내 산업 경쟁력이 높아져서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 자, 관세 부과 방법은 종가세 방식도 있고 종량세 방식도 있습니다. 뒤에 가면 복합세도 있는데요. 종가세와 종량세. 자, 관세 부과 방법. 종가세는 가격에 따라고 종량세는 양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되겠죠. 자, 종가세란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종가세 방식의 뜻이고요. 종가세는 수입 상품 하나하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입품 가격이 설정된 기준 가격을 넘을 때마다 정해진 세금을 부과한다. 전체 가격이 100만원 이상은 부과한다. 100만원 이상은 10%, 200만원까지는 20% 이래 되겠죠. 자, 종가세 부과 방법이고요. 종가세는 수입 상품 하나하나에 세금을 부과한다. 아니죠. 설정된 기준 가격을 넘을 때마다 세금을 부과합니다. 결국은 종가세 방식은 상품의 종류에 따라 기준 가격을 달리함으로써 관세 부담을 조절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 수입품의 가격 변동에 대한 대응이 용이하다. 가격이 예를 들어 100만원 이상이면 하겠다. 이래 할 수 있죠. 자, 종가세 방식의 과정과 장점입니다. 가격 반응에 대한 대응이 용이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가세는 주로 고가의 상품이나 사치품들의 수입을 억제합니다. 종가세 방식의 효과죠. 고가의 상품이나 사치품의 수입을 억제하는 것은 또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연히 세금이 부과되면은 국내 산업 경쟁력이 높아지니까 국내 산업이 보호됩니다. 자, 종가세 부과 대상은 고가의 상품이나 사치품들입니다. 자, 종가세 방식의 효과고요. 관세 조치는 관세 수입을 늘려 궁극적으로 국내 산업을 보호합니다. 종가세는 수입품 가격이 설정된 기준 가격을 넘을 때마다 정해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고요. 주로 고가의 상품이나 사치품들의 수입을 억제하고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종량세는 수입품의 중량, 용역, 면적 또는 개수 등 재화의 수량이죠. 자, 수와 량을 기준으로 세율을 화폐액으로 명시해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종량세의 뜻이죠. 자, 수입품 단위당 일정 금액의 관세를 부과하므로 그 수입품의 단위당 1톤이다, 100개다 이렇죠. 그러므로 세액 일정이 용이합니다. 100개는 얼마, 1톤은 얼마 이렇게 되니까요. 자, 수입품 하나하나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종가세는 가격인데 이거는 수입품 하나하나의 관세를 부과하죠. 수입품의 양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종가세 방식의 특징과 또 효과도 있네요. 그래서 종량세는 주로 외국으로부터 저가의 대량으로 유입되는 공산품이나 농수산물의 수입을 억제하여 해당 분야의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종량세 방식의 효과입니다. 자, 대상은 저가의 공산품, 농수산물이고요. 역시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종량세 부과의 대상은 저가의 공산품과 농수산물이죠. 자, 종량세 방식의 효과입니다. 자, 종량세는 재화의 수량을 기준으로 세율을 화폐액으로 명시해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자, 저가에 대량 유입되는 공산품이나 농수산물의 수입을 억제하여 해당 분야의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또 종가세와 종량세를 혼합하여 두 가지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장점을 동시에 추구하는 복합세도 있습니다. 복합세의 뜻이죠. 자, 일반적으로 관세 수입이 클수록 수입품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져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효과가 커지죠. 자, 종량세는 수입품 가격이 낮은 경우에, 종가세는 수입품 가격이 높은 경우에 관세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종량세와 종가세 적용의 원칙입니다. 높으면은 종량세, 아니죠. 가격이 낮으면은 종량세, 가격이 높으면은 종가세를 부과합니다. 자, 수입품의 가격이 일정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종량세를 부과하고, 자, 종량세는 양이죠, 그죠? 수입품 일정 수준을 넘으면, 자, 가격이 높으면은 종가세가 유리하다겠죠. 가격이 낮으면은 종량세가 유리하다겠고요. 그럼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은 종가세를 부과하여 관세 수입을 극대화하기도 합니다. 자, 낮은 가격일 때는 종량세죠. 일반적 원리를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높은 가격일 때는 종가세를 적용한다. 또 가격이 비싼 제품의 경우 종가세를 먼저 적용한 후, 자, 수입품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하락하면 수입품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종량세를 적용하면 또 수입이 또 높아지겠죠. 자, 이러한 관세 부과 방법을 복합세 부과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복합세 부과 방식이고요. 자, 복합세의 목적은 관세 수입 극대화와 자국 산업 보호에 역시 목적이 있습니다. 뭐 종가세, 종량세, 복합세 전부 다 그렇습니다. 자, 복합세 부과 방식입니다. 수입품의 가격이 낮은 경우 수입품의 가격이 일정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종량세를 부과하고, 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종가세를 부과하고, 가격이 비싼 제품의 경우 종가세를 먼저 적용한 후 수입품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종량세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관세의 효과를 높이는 복합세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뭐 종량세, 종가세, 복합세 어느 것이라도 관세 수입을 극대화해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또 다른 조치로 비관세 조치도 있는데요. 자, 자유무역협정이 확대되면서 무역 상대국 간의 관세가 철폐되거나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죠. 자, 비관세 조치의 배경입니다. 그죠? 자, 자유무역협정은 관세 조치의 효과를 높입니까? 낮춥니까? 낮추죠. 자, 그래서 최근에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비관세 조치가 정교화되거나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관세 조치가 국내 산업 보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 비관세 조치를 사용하는 거죠. 자,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활용되고 있는 비관세 조치로는 위생 및 식물 검역 조치와 기술 장벽, 통관 지연 등이 있죠. 요즘 중국의 예가 이런 경우가 되겠네요. 중국의 사드보복, 예를 들면 롯데마트에 가서 뭐 소방법을 위반했다, 뭐 이런 경우가 있죠. 뭐 통관 지연도 있고 많습니다. 그죠? 자, 위생 및 식물 검역 조치는 식음료나 식물 수입 시 국민의 건강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검역 기준이나 조건을 까다롭게 함으로써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고요. 기술장벽은 제품의 기술 표준을 국내산 제품에 유리하게 설정하거나 기술 적합성 평가 절차 등을 까다롭게 하여 수입을 제한하거나 수입품의 제조 비용을 상승시켜 가격 경쟁력을 낮추는 조치입니다. 통관 지연은 수입품에 대한 통관 절차와 서류 등을 복잡하게 하고 선적검사나 전수조사 등의 까다로운 검사 방법 등을 통해 수입품의 통관을 지연하는 것으로 수입품의 판매 시기를 늦추어 수입품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자, 비관세 조치의 방법인데요. 자, 비관세 조치의 종류와 기능입니다. 결국 이것도 목적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죠.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 협정이 확대되면서 무역 상대국 간의 관세가 철폐되거나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관세를 통한 국내 산업 보호 기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위생 및 식물 검역 조치와 기술 장벽, 통관 지연 등의 비관세 조치를 또 활용하기도 합니다. 자, 윗글의 내용을 단락을 기준으로 문장으로 요약하고 주제를 말해 보세요. 자, 국어 공부의 기본은 본문 중심의 학습, 반복과 복습이고요. 단락을 요약해 보는 것은 사고력 확장의 필수입니다. 정리해 놓은 거 그대로 달달 외우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자,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 조치와 비관세 조치고요. 내용 확인과 문제 풀이는 여러분들이 해보고 자료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자,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뒤에 나오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 관세 조치와 비관세 조치를 공부해 봤는데요. 우리의 현실과 더불어서 경제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